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나 돼지의 늑골에 붙은 살을 떼어 다지고 양념해 떡처럼 만들어서 구운 음식. 바로 떡갈비입니다. 떡갈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기고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담양식 떡갈비부터 광주 송정식, 서울과 경기식 떡갈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떡갈비의 모든 것 음식 엑스파일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떡갈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 담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명실상부 떡갈비의 대표 고장답게 담양식 떡갈비를 맛보러 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 쌈 싸서 입에 넣는 순간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그 맛. 맛있어요. 연하고 부드럽고요. 고소해요. 떡갈비를 얹어서 한 입에 딱 넣어버리면 이거는 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버지가 명인이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떡갈비 만드는 방법을 전수 받아서 4대째 지금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어전세에 나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떡갈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 조리서인 시전서 속 갈비구이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전통 떡갈비를 맛볼 수 있답니다. 오, 가리구이. 와, 이게 갈비예요. 네, 하나는 갈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부위가 떡갈비에 쓰입니다. 갈비살, 안창살, 살치살, 양지살, 그다음에 이제 요거 메인이 이제 갈비. 이제 저희 전통식 떡갈비의 메인인 갈비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가죠. 담양식 떡갈비는 주로 소고기로 만드는 게 특징. 또 요 갈비대조차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요? 시전서 속 조리법을 따라 갈비대에 붙은 살에 가로로 잔칼집을 내주는데요. 정교한 손놀림 끝에 마치 꽃이 활짝 핀 듯 어머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예쁜데요? 갈비대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남은 부위들을 손질해줄 차례. 담양식 떡갈비의 두 번째 특징은 고기를 분쇄하지 않고 칼로 썰어서 본연의 식감을 최대한 살린다는 점이죠. 떡갈비의 풍미를 좌우하는 양념 맛의 비밀은 요 항아리에 담겨 있다는데요. 무려 120년 된 씨간장으로 만든 특제 양념까지 준비해줍니다. 120년이요? 그다음 정성 들여 준비한 갈비대를 비법 양념에 잘 버무려 주는데요. 이렇게 양념에 버무린 뒤 손으로 치대면 고기에 자연스럽게 찰기가 생겨 다른 재료를 넣지 않아도 고기가 잘 뭉치고 모양이 유지된답니다. 손질해둔 다른 부위에도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충분히 치대주면 이제 떡갈비로 변신할 시간. 담양식 떡갈비의 세 번째 특징은 갈비대를 붙여 모양을 완성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형태로 발전한 이유가 있답니다. 왜죠? 예로부터 갈비대를 손으로 들고 먹는 것은 양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선비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담양에서는 소 갈비살과 덧살을 정성껏 손질한 뒤 다시 갈비대에 붙여 구워내는 방식으로 발전. 먹기 편하면서도 품격까지 갖춘 담양의 특색이 담긴 고급 떡갈비가 탄생한 거죠. 품격 있게. 갈비대가 붙어있는 독특한 모양새, 눈도 즐겁고 고기의 식감이 살아있어 입도 즐거운 담양식 떡갈비 완성! 그런데 떡갈비가 원래는 떡갈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런가요? 떡갈비는 원래 치아가 아파 갈비를 먹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갈비살을 부드럽게 저민 뒤 뭉쳐 만든 음식이라는 설과 채통이 떨어지는 걸 염려해 갈비대를 손으로 들고 뜯을 수 없었던 왕을 위해 만든 음식이라는 설 등이 전해져 노갈비, 효갈비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담양에서는 떡갈비를 먹은 한 손님이 떡과 비슷하다며 떡갈비라고 부른 뒤 지금의 이름으로 자리 잡았죠. 그랬군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조리법을 기록한 조선 요리 제법 속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의 조리법이 남아 있는데요.
섭산적은 대표적인 궁중 요리 중 하나인 산적의 한 종류로 특히 소고기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선 소고기를 점여서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념을 더한 소고기는 네모 반듯한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요 이름에도 재미있는 의미가 숨겨져 있답니다. 섭산적. 섭은 다스리다, 잡다라는 뜻이고요. 산은 흩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아, 그럼 흩어진 고기를 잡는다. 네, 그런 맞아요. 뜻이에요. 네, 한마디로 흩어지기 쉬운 고기를 모양을 잡아 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구워주면 조선의 궁중 요리 섭산적 완성입니다. 맛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날의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떡갈비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지역 토착 음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호남 지역 자체는 전국적으로도 농산물이나 그런 산물들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농업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소를 많이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장도 발달하기 마련인데요. 그 우시장이 발전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담양이고 두 번째가 광주 송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서 이런 소고기를 베이스로 한 떡갈비가 발전하기 아주 좋은 이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담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떡갈비 대표 지역 두 번째, 바로 송정인데요. 아, 송정 떡갈비. 50년 전통을 품고 있다는 이곳. 이 가게에선 제대로 된 송정식 떡갈비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세세하게 파헤쳐보기 전에 우선 화려한 불쇼부터 관람해야죠. 불맛 가득 있고 노릇하게 변신한 순간 손님상으로 직행. 언뜻 보면 담양식 떡갈비와 비슷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송정식 떡갈비만의 특징이 있답니다. 다른 점이 있나요? 송정 떡갈비의 특징이 뭔가요? 저희 송정 떡갈비는 일단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섞어서 만든 게 특징이고요. 그렇군요. 가격대도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아, 고기부터 다르네요. 이쪽은 등심 양지고요. 이쪽은 갈비 양지, 그리고 이쪽은 치마 양지, 이쪽은 소고기 있고요. 이쪽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짐육을 섞어서 사용한다는 점이 송정식 떡갈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고기에 이렇게 각종 양념을 투하. 이제 양념이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칠해주는데요. 돼지고기에 기름지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담양식과는 또 다른 매력을 자랑한답니다. 송정식 떡갈비의 특징 두 번째는 갈빗대를 붙이지 않고 모양을 잡는다는 점인데요. 네모나게. 결란한 솜씨로 예쁘게 모양을 잡아준 뒤 양념옷을 입혀서 이제 불판 위로 직행.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에 군침이 그러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못 참겠어요. 송정식 떡갈비는 바로 요것까지 있어야 진정한 완성이기 때문이죠. 떡갈비 드시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배 채우시라고 맑은 갈비탕처럼 해서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에피타이저인가요? 에피타이저가 엄청난데요. 요 뼈국물까지 함께 제공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송정 같은 경우는 거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음식이었단 말이죠. 떡갈비는 떡갈비지만 서민적인 음식으로서의 떡갈비를 지향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푸짐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송정 떡갈비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한 음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푸짐하고 정다운 매력의 송정식 떡갈비는 지금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죠. 서울과 경기의 떡갈비도 특색이 있다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떡갈비는 주로 시장을 위주로 발전했다는 점이 특징. 철판에 곧장 구워서 내주는 시장표 떡갈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100% 국내산 돼지고기 떡갈비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있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의 떡갈비는 주로 돼지고기로만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또 동그랗고 두툼한 모양도 서울과 경기 떡갈비가 가진 특징 중 하나죠. 일반 맛, 대파 맛, 청양고추 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양념과 재료를 더해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는 점도 특징인데요. 담양과 송정의 떡갈비가 식사에 어울리는 음식이었다면 경기와 서울의 떡갈비는 식사와 간식의 개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죠. 몇 개만 더 넣어. 촉촉하고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두께감이 일단 다른 데랑은 다르고 일단 애들이 되게 잘 먹는 거 씹히는 맛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요. 네 맞아요. 너무 잘 그런데 열심히 만든 떡갈비를 꾹꾹 누르는 이유는 광고 후에 공개합니다. 떡갈비를 납작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눌러요? 요거는 치아바타 빵에 들어가는 떡갈비라 그 빵 모양에 맞춰가지고 성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빵에 납작하게 성형한 떡갈비는 오븐에 한번 구워주고요. 각종 재료와 더해 빵 속에 넣어주면 이야 순식간에 근사한 디저트로 변신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떡갈비. 서양에도 우리나라 떡갈비와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요.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아하. 햄버거 스테이크는 독일 최대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함부르크 항구를 오가던 선원들이 장거리 이동 중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요리가 미국 등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오늘날 햄버거 스테이크로 발전했다는 설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떡갈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우유라든지 달걀 이런 빵가루 같은 걸로 수분을 유지하면서 그걸로 또 결착 방식이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식감 차이가 또 있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는 주로 소스를 끼얹거나 곁들여서 먹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떡갈비는 우유나 달걀, 빵가루 등을 넣지 않고 양념한 고기를 치대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적인 찰기를 이용해 모양을 잡고 정성껏 구워내죠. 떡갈비는 굉장히 재미있는 음식입니다. 떡갈비는 다진 고기로 만들었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용의 음식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정성과 포용이 담긴 음식 떡갈비였습니다.